2022년 11호 태풍 흰남노가 9월 6일 한반도로 본격적으로 북상하면서 제주, 부산, 경주, 포항 등 한반도의 동남부 지방에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때 매서운 기세로 북상하던 흰남노 태풍에 대한 일본의 한 일기예보 방송이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하였습니다. 웬 손뭉치 뭉쳐놓은 걸 기상캐스터가 손으로 만져가며 이리저리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고도로 예측된 슈퍼컴퓨터와 시청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단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손으로 태풍을 의미하는 손뭉치를 옮기고 여러 개의 손뭉치를 뭉쳐서 태풍의 강해진 세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인 정신의 나라답게 장인이 손뭉치를 한 땀 한 땀 빚어낸 듯한 이 장면은 전 세계인들의 웃음거리를 샀습니다. 초등학교 놀이 시간도 아니고 일본의 TV 방송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수천억 원이나 하는 슈퍼컴퓨터를 운용하는 기상청에서 기상예보 방송은 손뭉치와 손을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억의 심연 저편에 자리 잡은 추억을 회상하는 것 마냥 일본은 옛날 아날로그의 날 것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최첨단을 달리는 것 같으면서도 왜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팩시밀리와 도장이 없으면 나라 전체가 작동 불가라고 합니다. 전자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도장을 찍는 것은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동 도장 날인 로봇이라는 것이 개발되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의 개발 목적은 사람이 일일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 비효율적이니 로봇이 직접 페이지를 넘겨 도장을 찍는 위치를 인식해 자동으로 날인하게 하자는 발상이 개발로 이어진 것인데요. 사람이 도장을 직접 찍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면 도장을 안 찍으면 되는 건데 이러한 기계까지 개발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이 로봇은 2019년 12월 최근에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일본의 행정개혁 장관으로 취임한 고노다로 장관은 작년 9월 드디어 일본 관료 조직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퇴출시킨다고 합니다.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면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한글이나 엑셀 프로그램의 저장을 의미하는 그 아이콘이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예전에 플로피 디스크에 바로가기 아이콘만 끌어옮겨 집에서 열어봤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을 실망하게 만들었던 흑역사를 지닌 그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70년대에 최초로 도입된 플로피 디스크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더 효율적인 저장 매체가 등장하면서 1990년대 이후 자연스럽게 사장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에서야 관료사회에서 없애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선 행정 절차에서 각종 서류 제출에 디스켓, CD 미니 디스크 등을 요구하는 조항이 무려 19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서 영상 도입부에 봤던 연필을 열심히 깎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기표구로 기표하는 우리들의 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이름을 연필로 직접 쓰는 선거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야 간단하게 신분을 확인한 뒤 칸 안에 찍기만 하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본인이 자필로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많은 일본의 경우 손이 불편하여 자필로 글씨를 쓰질 못하거나 아예 장애로 인하여 팔을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가 불편한 이러한 방식을 왜 고집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선거에 참여를 못하도록 할지 국가가 의도한 방식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법한 상황인 것입니다. 차라리 먹을 직접 갈아 붓글씨로 쓰게 하는 방식은 전통적이고 오히려 참신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각별한 아날로그 사랑은 일본의 현대사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사고방식이 여전히 80년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거품 경제가 절정을 이루던 80년대 시절 팩스나 유선전화, 플로피 디스크 같은 기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풍족한 경제력으로 인하여 팩시밀리 시스템은 일본 가정 내에서도 대중화되었습니다. 90년대 버블이 붕괴되고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사고방식과 투자 행태는 80년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본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1940년대, 50년대생들이 고령화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꺼려하며 여전히 사회의 주류 시스템이 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 시절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 장관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인 의무를 폐지하고 팩스를 퇴출시키고 이메일을 적극 이용하라고 당부하였지만
400건에 이르는 항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400건에 이르는 항의는 민간에서 쏟아낸 것이 아닌 일본 정부 조직의 각 부처에서 쏟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군 분야에서도 팩시밀리 시스템에 매우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이메일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 유출에 염려가 있다. 지방기관에서는 통신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우리가 메일을 사용해도 의회의원들은 여전히 팩스를 사용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일본에서는 팩스로 감염 자수를 보고하여 집계 속도가 매우 느리고 정확성도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태에 일본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마치 청나라 말기의 사회를 보는 것 같다. 이러다 일본이 선진국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뼈있는 충고를 하지만 그들의 고집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은행에서 10분이면 만드는 통장을 일본에서는 하루 종일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관공서에서 간단한 공적 서류를 발급한다거나 할 때에도 기본 며칠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민원 24로 집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한데 일본에서는 직접 신청서를 손으로 작성해야 하고 일본이 그토록 좋아하는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일본의 관공서에 용무가 있다. 그러면 최소 하루 이틀은 통으로 시간을 비워두어야 할 겁니다. 팩스를 못 버리고 손글씨를 좋아하고 수작업과 종이에 미쳐있는 나라. 일본은 옛날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도저히 넘볼 수가 없던 국가였습니다. GDP는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났고 경제, 산업, 문화 등 거의 모든 것이 일본과 상대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많은 것을 따라잡았습니다. 여전히 아날로그를 고수하는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디지털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은행을 언제 방문을 하였는지 가물가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가 매우 편리하게 이용자 친화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은행에 갈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은행은요? 말도 마세요. 여기 일본 은행업계에서도 플로피 디스크에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를 통해 은행 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로피 디스크가 없으면 은행도 작동하지 않은 곳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볼 때 위기 상황마다 궁극적인 타개책을 마련해온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인하여 대한민국의 역량 자체가 퀀텀 점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방역이 전 세계적인 찬사를 얻게 된 것도 코로나19에 우리 한국의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되어 완벽한 방역을 구가해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이 주류로 떠오르면서 QR코드, 키오스크, 디지털 행정 등 주변의 많은 것들이 원격화되고 자동화되고 첨단화되었습니다. 우리의 IT 기술의 저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근 국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가 디지털 선도 전략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AI 반도체, 5G, 6G 등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오는 2026년 세계 최초 프리6G 서비스 시연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 디지털 경쟁력 3위, 디지털 기반 인프라 1위를 추진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삼는 계획입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대한민국의 기술력 속에서 우리들이 차마 따라가지 못하지는 않을까 새삼스럽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술이 진보하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디지털 인류 국가로 도약할 겁니다. 일본이 여전히 아날로그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최첨단 나라로 도약할 겁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